네, 이번 시간에는 파워 BI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에 관해서 학습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러한 매출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해 보심으로써 여러분들이 파워 BI를 이 전체 기능들을 골고루 다 이제 활용해 보실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실습에 필요한 파일은 이곳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파워 BI를 실행시켰습니다. 우리가 이제 파워 데이터 시각화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 분석 결과를요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도표라는 시각적 수단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뜻하죠.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이 수많은 데이터에서 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이런 다양한 정보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BI 데스크탑에서는 이 데이터를 시각화는 다양한 시각적 개체, 즉 시각화를 제공하고요. 보통 이제 손쉽게 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께 지금 나눠드린 모듈 06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우리가 모듈 06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가져오기 아이콘으로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일일이 찾아가셔도 되고,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뭐 파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현재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을 좀 가져와서 실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한번 익혀 보실게요. 자, 파일이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요.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것 중에서 모듈 06번이라고 있을 겁니다. 모듈 06번에 들어가시면은요. 이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가 아이콘 PBIX로 이미 저장이 되어 있죠. 그죠? 그 중에서 모듈 06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더블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파워 BI가 실행되고 현재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뜨게 된다는 것도 익히셨을 거니까요. 현재 뭐 특별하게 적용된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이제 데이터들이 실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보고서에서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는 그 페이지 관리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탭에서 자, 먼저 페이지 관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페이지 탭이라고 있죠. 자, 이것을 이제 페이지 탭이라고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이것을 뭐 이렇게 복사하기, 이름 바꾸기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자그마하게, 그죠? 아주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보시면, X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영구적으로 삭제하시겠습니까? 네, 삭제. 뭐 이런 식으로 하시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지 관리 방법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이제 그 서식 등을 좀 보실 건데요. 자, 오른쪽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 화면을 좀 키워볼까요? 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과, 또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이 두 개의 아이콘을 활용을 해서 이 서식 부분을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서 이 부분에 있는 이 시각화의 아이콘들을 다 활용 가능 이제 하시면 되겠죠. 자, 하나씩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서식 창을 한번 볼까요? 네, 서식 아이콘에서요. 자, 시각화 창에 서식 아이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페이지 정보라고 있죠. 페이지 정보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아까 아래쪽에서 바로 적용하셔도 됩니다만, 자, 이곳에서요, 이 내용을 이름을 필요한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체 현황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현재 데이터에 이제 맞게끔 한영이 적용이 안 됐네요. 네, 오른쪽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이 부분에 화면 확대를 해서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데이터 셀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서식이었죠. 네. 자, 서식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보고서 형태를 어떻게 바꿀 거냐의 문제이겠죠. 네. 자, 페이지 정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원래는 이제 1페이지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화면이라고 이렇게 바꿔 보십시오. 전체 현황. 자, 전체 현황을 바꾸시면 여기에서 키인하는 내용대로 어떻게 됩니까? 자, 아래쪽에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 동시에 바꾸셔 주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정보를 닫고요. 두 번째, 이제 뭐 캔버스 설정 부분에 한번 볼까요? 캔버스 설정 부분에 뭐 여러 가지 비율이 나오죠. 네, 클릭해 보겠습니다. 뭐 4:3 레터 도구 설정, 뭐 산자 지정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와이더와 같이 하든지 아니면 기본 4:3으로 하든지 뭐 이런 걸 한번 활용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맞춤 형태 뭐 중간 뭐 있고요. 자, 화면을 닫겠습니다. 자, 캔버스 배경을 한번 볼까요? 캔버스 배경. 예, 색상을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줘도 되겠죠. 네, 뭐 이미지 역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예, 그런 것을 적절하게 활용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색상. 그 다음에 필터 창 같은 것도 쭉 한번 보시고요. 일단 배경 화면에서 우리가 색상을 바꾸어 보는 것은 가능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바꾸고 좀 연하게 할까요? 뭐 투명도 정도를 네, 여러분들이 조정을 조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투명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죠? 배경 화면에 적용을 시켜봤고요. 자, 그 다음에 배경 화면에 한번 이미지를 한번 추가시켜 볼까요? 네,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모듈 6번 안에 이 두 가지가 있죠. 로고는 나중에 활용하고요. 사이클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이클 열기. 그러면 우리가 현재 배경 화면에 이러한 사이클들을 적용을 하고 있어, 그죠? 역시 투명도를 좀 조정을 해서 배경 색상을 적절하게 보이도록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각화 이제 순서에 관해서 살펴보실 건데요. 파워 BI 그 데스크탑에서 데이터를 시각할 때는 보통 한 5가지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데이터를 표현하기에 뭐 적합한 어떤 그 개체, 우리가 단위를 개체라고 표현하죠. 이 개체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필드 창에서요. 네, 여기 있죠. 네. 필드 창에서 이제 필드를 그다음에 시각화 창의 필드 영역에 추가하고 그다음에 시각화 창에 여기 여러 가지 서식이 있었죠. 네,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이제 우리가 그 모듈 06-1번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미리 일단 적용시켜 놓은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자, 저장하지 않고요. 파워 BI에서 06-1번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적용했던 그 형태로 지금 현재 적용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전체 현황,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분류별 현황 등과 같은 것으로 밑에 시트를 바꿔놨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이거 시각화 창에서요, 원하는 시각적 어떤 거 개체, 제일 먼저 여기서는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가 자, 여기 있죠. 그죠?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할까요? 예. 묶은 세로막대형. 일행 4열에 있네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 줘서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트가 작용되는, 이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빈 캔버스에서, 일행 4열에 있는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항상 드래그였죠. 네. 적당한 크기로 네,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예, 위치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드를 우리가 이제 추가를 시켜야 되겠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뭐 카테고리, 채널, 네, 우측에 필드 있죠. 채널, 커스터머, 뭐 데이터,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필드 창에서 시각적 개체에 그 추가할 필드에 그죠? 이렇게 체크, 이렇게 화살표를 열어서 예, 체크를 하셔도 되고 그죠? 드래그 하는 방법도 있었죠. 예, 기존에 이제 간단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는 내용에서는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완성 형체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다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드 창에 이번에 그 카테고리 한번 열어보세요. 예, 이렇게 필드 창에 우측에요. 네, 네, 카테고리. 자, 카테고리에서 카테고리 네임 필드가 있죠. 예, 카테고리 네임 필드. 예. 자, 체크박스에 체크를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 큰 뚜렷한 변화는 없네, 그죠? 이제 적용이 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네. 이 X축에 바로 이렇게 지금 현재 가져오셔도 물론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필드. 자, 다음은 이 우측에, 예, 여기 이곳이네요.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세일즈죠. 예, 세일즈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일즈 부분을 많이 실제로 적용을 해볼 건데요. 세일즈 테이블에 그 이익률을 보겠습니다. 이익률 여기 있죠. 그죠? 네. 이익률을 시각화를 이제 우리가 시키고 싶으니까요. 예, 필드를 자, 여러분들이 Y축에 한번 갖다 드래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체크박스에 물론 체크를 하셔도 되죠. 그죠? 필드 X축, Y축 이렇게 적용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구버전을 쓰시면 이 부분이 지금같이 뜨지는 않을 거예요. 예, 다른 방법, 즉, 이 현재 개체 데이터 추가 영역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한번 시켜 보시고요. 예, 아니면 다시 빼시면 되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 내용은 2022년 그 4월 기준 내용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킨 상황에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파워 BI 버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과 카테고리가 이렇게 정의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서식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각화 역시 시각화 창이 있죠, 그죠? 시각화 창의 그 서식에서 예, 이 서식 아이콘을 먼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서식 아이콘을 클릭하면 현재 이렇게 X축과 Y축에 현재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죠. 이익률과 카테고리 네임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일반 시각적 개체 옵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X축. 자,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가 있죠. 네. 먼저 텍스트 크기를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자, 키우면 키울수록 현재 이게 한 셀에 다 들어가지가 않아서 이렇게 기울여집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조금 늘려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뭐 진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화면을 닫을까요? 예, 아래쪽에 제목이 있네, 그죠? 자, 제목을 현재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선택한 X와 Y 그 축의 내용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지죠. 물론 이제 제목은 우리가 실제로 필요로 한 제목으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동으로 현재 적용을 시켜 버렸기 때문에요. 뭐 어쨌든 한번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거니까요. 자, 이익률, 네. 이익률 도표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예, 이익률 도표. 자, 여기는 이익률 도표 이렇게 바뀌죠, 그죠? 예. 스타일
역시 뭐 제목만 현재 표시가 되게 되어 있네요. 네, 제목은. 그다음에 다시 닫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시각적 여기 데이터 레이블을 한번 보십시오. 데이터 레이블 옵션에서 예. 다음은 뭐 눈금선 부분을 한번 볼까요? 눈금선. 네. 자,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보시면 변화되는 게 있으니까요. 스타일이 현재 뭐 점선, 실선, 예.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뭐 색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검정색으로 해서 그죠? 두께 조정도 이렇게 예, 가능하시겠죠. 자, 어떤 형태가 되든 예, 여러분들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하시는 부분으로 예, 적용을 좀 시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대, 축소, 네, 슬라이더를 활성화시켜 볼게요. 그랬더니 왼쪽에 현재 이런 게 예, 만들어지죠. 그죠? 네. 확대, 축소. 그리고 현재 네, Y축 적용을 시킬 것인지 슬라이더, 예, 레이블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죠? 조금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을 한번 볼까요? 열 부분에 네, 기본 색상을 좀 바꿀 수도 있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표시를 해봅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도 이제 바꿀 필요성이 있죠. 뭐 지금 현재 액세서리는 예, 액세서리는 이렇게 바꾸고 나머지는 또 뭐 파란 계열로 바꿔볼까요? 예, 색상을 본인이 원하시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예, 적용시키는 것도 가능하겠죠. 네, 간격은요, 당연히 이 데이터들 간의 간격 조정을 예, 엑셀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쭉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요,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데이터 레이블이 있네요. 그죠? 데이터 레이블. 네, 일단 이렇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자, 활성화 시켰더니, 현재 기본적으로 세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위로 올라가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 화살표를 눌러서요. 역시 이제 하나하나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열은 현재 모두가 설정되어 있네요. 그죠? 데이터 레이블에. 자, 옵션, 데이터 레이블, 예, 옵션에 자동에 뭐 안쪽 끝에 지금 들어가 있네. 그죠? 그 다음에 바깥쪽 끝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안쪽 가운데. 자,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축에 가깝게. 네. 일반적으로는 뭐 이 안쪽 끝에 보통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예 그저 안쪽 가운데로 해가지고 그죠? 네, 이것은 적절한 기준을 적용시키면 되겠고 그죠? 네, 세로값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가로 세로값. 그 다음에 네, 역시 값을 네, 키울 필요성이 있겠죠. 네, 저는 뭐 보기 좋으라고 저는 진하게 해서 적용을 한번 시켜 보았습니다. 자, 표시 단위가 역시 현재로서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40.33으로 되어 있네요. 표시 없음, 표시 단위가 현재, 예, 현재 이거는 퍼센테이지니까, 그죠? 이거하고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자동으로 예, 한 단위만 뭐 표시를 해보자. 그 다음에 역시 뭐 배경색, 일단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이렇게 활성화를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색상을, 조금 진하게 강조할 필요 있나요? 뭐 회색 정도의 투명도를 조정해서 이런 식으로 좀 부각을 시킬 필요성이 있는 차트인 경우는 네, 이렇게 적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해서 그림 영역 배경을 한번 볼까요? 뭐 어떤 영역 배경은 요 영역 그림을 배경 영역을 또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겠죠. 네,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네, 여기 보이십니까? 네,
분석이라고 있죠. 네,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각화 창의 분석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각적 개체에 이 동적 참조선을 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 개체에 그 추가된 이 분석선을 통해서 중요한 추세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 보통 그 목표치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목표치 달성 현재 보시면 뭐 51.6% 달성한 것이 있잖아요. 자, 이것을 뭐 더 늘려보는 네, 그런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자, 이렇게 되죠. 하이라이트 보면 보세요. 이쪽에 분석 아이콘이 있습니다. 예. 앞서 서식이 있었죠. 서식 바로 옆에 분석이 있습니다. 분석 아이콘에 상수, 최소 쭉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51.6%라고 하는 목표치 달성을 지금 액세서리가 했죠. 그럴 경우 보시면 50%이 선을 특히 이제 부각시켜서 우리가 강조할 필요성이 있는 이럴 때 예를 들어서 50% 지점에 목표 이익률을 딱 의미 있는 선을 추가함으로써 조금 더 시각화 효과를 높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자, 이 분석 아이콘에서요 다양한 동적 우리가 참조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상수선 먼저 클릭해 볼게요. 상수선에 설정 적용 대상 뭐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줄 추가 어떻습니까? 현재 상수선 1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수선 1이라 하지 않고 뭐 다른 내용이라고 넣으셔도 되겠죠, 그죠? 네, 뭐라 할까요? 목표 이익률이라고 할까요? 네, 목표 이익률. 목표 이익률. 자,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상수 2, 그 다음에 2는 필요 없겠죠? 예, 1번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에 예를 들어서 색상을 뭐 빨간색 계통으로 진하기가 자, 이렇게 지금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현재 여기에서 여기 눈금선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죠. 그죠? 실선이면 실선인데, 그죠? 점선, 이런 식으로 좀 부각을 정확히 시키기 위해서는 이거 구분이 아까 안 됐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적용시켜 놓고 바꿔놓고 올게요. 그래서 여기서 상수선 다시, 지금 현재 아래쪽에 있죠. 그죠? 값을 우리가 목표 이익률을 실제로 현재 50% 정도 기준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 위로 잠시만요. 이거는 너무 크게 적용되어 버렸네. 그죠? 네. 자, 100% 기준으로 위로 좀 올려보겠습니다. 실제 현재 우리가 50%면 0.5가 되겠죠. 정확하게는. 그죠? 0.5를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좋게 적용이 되겠네. 그죠? 0.5.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색상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적당한 투명도를 조금 더 부각시키는 게 훨씬 낫겠네. 그죠? 네, 부각시켜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파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뭐 실선으로 하셔도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위치가 현재, 앞쪽으로 나와 있죠. 보통은 뭐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을 뒤로 돌리는 성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뒤로 하는 성향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도 적용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데이터 레이블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 부분 누르시면 밑에 쭉 내용이 뜨죠. 네. 왼쪽에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오른쪽으로 많이 돌리는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 부분에 넘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 시각화 효과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로 위치, 뭐 아래쪽도 해보고, 위쪽도 해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값을 할 것인지, 자, 상수선, 아까 기본적으로 상수선 이름으로 들어가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값 할 것인지. 자, 50%. 네. 색상. 뭐, 보색 관계를 보통 하면은 좀 부각은 되겠죠? 뭐, 그냥 기본적인 색상으로 진하게, 예. 50.00이니까요. 현재, 뭐, 표시 단위를, 없앴습니다. 그죠? 표시 단위가 현재 없죠. 예. 표시 단위가 없게끔. 그 다음에 최소선이라고 가볼까요? 예. 지금 현재는 설정 적용 대상에 여기서는 적용이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최소선을 한번 이렇게 넣어보세요. 예. 그 목표 이익률로 우리 지금 했었죠. 그죠? 예. 상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자, 최소선인 경우 40점 현재 33%이네. 그죠? 자, 이것을 적용했고요. 뭐 최대선은 아까 위에서 됐으니까. 그죠? 평균선도 이렇게 추가가 가능하겠죠. 네, 평균선을 뭐 예를 들어서 설정. 평균선 설정을 해서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열. 자, 이익률이었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쭉 한번 적용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여기서 또 화살표를 눌려서요. 현재 다 오른쪽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하면은 상호 비교하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적절한 내용으로 바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추가로 더 바꿀 것이 있을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요. 좀 닫고요. 자, 백분위선 볼까요? 백분위. 자, 백분위선에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하나 추가를 해볼까요? 네. 여기서는 세 가지를 비교했으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자, 이거는 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시각화 기법을 통해서 이제 또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동이 다 된 상황에 데이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바꿔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예. 일단 완성시킨 상황에서 뭐 이렇게 여러 형태로 여러분들이 바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정확하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연습이 되셨으면은요, 다 뭐 저장을 하셔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062번을 불러서 한번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저는 끄고요. 저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06에 062번을 가져올게요. 이 데이터 이제 그 시각화 파트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요. 시각적 개체를 이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데이터를 이제 적용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화면에서 제가 그냥 임의로 그냥 편의상 만들었던 것과 다르게 여러분들께 지금 제공된 그 화면과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다시 불러왔습니다. 이 부분만요. 자, 이렇게 이제 한다고 했을 때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이 데이터 현재 필드죠. 이 필드와는 별개로 원본 데이터 필드와 연결되지 않은 뭐 쉐이프나 텍스트 상자 이미지를 보고서에 이제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자, 보시면은 이것을 이제 리본 메뉴라고 표현했었죠. 그죠? 네, 리본 메뉴. 자, 이곳 리본 메뉴에 세 번째가 있네요. 자, 하이라이터 여기입니다. 삽입. 그러면 우측에 있는 요소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단추, 쉐이프, 이미지가 있죠. 자,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요소에서 쉐이프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쉐이프.
쉐이프 적절한 크기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냥 이번에는 사각형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네, 그죠? 자, 얘를 적절하게 한번 늘려 보겠습니다. 이 사각형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도형 서식 창에서요, 우리가 꺾은 선형 이제 그 옵션을 클릭해 가지고 확장해서 좀 다양하게 바꿔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도형, 이게 일반 이렇게 두 개 나눠지죠, 그죠? 예. 자, 먼저 도형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각형, 이미 사각형으로 가져왔습니다만, 그죠? 예. 어떤 것이 적절할지 여러분들 여기서 다양한 것으로 좀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 둥근, 오른쪽 여기가 어느 정도 각도, 탭을 설정할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자, 뭐, 회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죠? 네. 이런 것이 가능하다. 하다가 다시 뭐 컨트롤 Z 키 누르시면, 되니까요. 크게 걱정 마시고, 막 다양한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보십시오. 네. 이렇게 도형도, 이렇게, 그죠? 네. 다양하게 컨트롤 Z 해보시면 되겠죠? 네. 회전 받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도 이제, 보통 이제 이 바탕, 이 채우기 색상을 뭘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조금 진하게 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좋을 거예요. 글자 크기를, 타이틀을 보통 이제 흰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진한 색을 좀, 적용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투명도 역시 조정이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그러면 테두리도 좀 강조를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죠? 네, 테두리를 조금 다른 색상으로 두껍게 좀 이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투명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를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텍스트 있죠, 그죠? 네, 텍스트 상자. 자, 텍스트를 적절하게 크기를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얘를 좀 옮겨 놓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텍스트 크기를 우리가 매출 현재 그 분석 보고서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 분석 보고서라고 입력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매출 분석 보고서. 자, 현재 글자 크기를 타이틀이니까요. 좀 크게 가져가겠습니다. 40 정도로 해볼게요. 색상은 흰색으로 했죠. 역시 중간 배열을 해야 될 거고요. 네, 뭐 굵게 이 정도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딱 이 정도 형태가 이루어지네요. 그러면 자, 좀 배치를 바꿔볼게요. 쉐이프를요 제일 위로 올리겠습니다. 쉐이프를 올려서 자, 이 정도 크기로 여러분들이 전체 배열을 한번 쫙 맞춰 보십시오. 그 다음에 매출 분석 보고서죠. 매출 분석 보고서를 클릭을 해서 적당한 크기로 조정을 좀 하고요. 자, 얘를 어떻게 중간 정도로 배치를 할까요? 좌측이 더 나을 것 같으네요. 센터에 딱 맞춰지죠, 자동으로. 그죠? 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안 움직여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신 따라서.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자, 보세요. 점점점을, 클릭하시면 자동 좀 잘 올려줍니다. 다른 거와 다르게, 뭐, 이게, 마우스하고 잘 연동이 안 되는 것을 조금 느끼실 거예요. 직접 해보시면은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늘려주고요. 얘를 다시 클릭을 해서 조금 센터를 맞춰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서식에서 쭉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배경을 한번 볼까요? 배경. 네. 자, 배경에 투명도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예, 조금 연하게 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로고 이미지를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앞서 여기에 로고 이미지를 있었죠. 그죠? 이미지를 클릭을 해볼까요? 자, 이미지, 로고 이미지 여기 있네요. 열기. 역시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은 로고를 오른쪽에 많이 배치하는 것 같아요. 네, 오른쪽에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카드입니다. 자, 이것은 적당한 위치에 옮겨놓고요. 자, 우리가 카드 이쪽에 한번 그 시각화 창에서요. 보시면 카드가 여기 있네요. 그죠? 1, 2, 3, 4행 5열에 있네요. 현재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제가 하나 그 도형 맵을 추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4행 5열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1, 2, 3이라고 된 이 카드가 있죠. 이 카드라고 하는 것을 하나 제대로 잘 만들어 두시면 그 다음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씁니다. 즉 카드 시각적 개체는 하나의 어떤 특정 타일에 한 가지 중요한 어떤 그 숫자를요 좀 부각할 필요성이 있을 때 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매출 금액 카드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빈 캔버스에 한번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하십시오. 다른 지금 현재 작업 중인 걸 해제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적용시키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뜨잖아, 그죠? 자, 그래서 빈 공간에 클릭을 한번 하시고요. 시각화 창에서 카드를 클릭을 하시면 카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다음 필드, 우리 이 데이터 필드 창에서요. 세일즈 테이블을 볼게요. 세일즈. 네, 아래쪽에 있죠. 그죠? 네, 이 부분입니다. 네, 세일즈를 열어서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매출 금액이죠. 네, 매출 금액. 자, 매출 금액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매출 금액이 현재 20억이라고 뜹니다. 그러면 시각화 역시 창에서요. 자, 서식 아이콘을 클릭을 해봅니다. 자, 이 부분이죠. 네. 자, 서식 아이콘. 자, 설명값. 뭐 이렇게 쭉 뜹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값을 바꿀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요. 제일 먼저 바꿔 보실 것이 자, 레이블 한번 가볼까요? 네. 자, 레이블 값을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매출 금액을 보고 있으시니까요. 자,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곳 그 개체 설명값에 보시면 표시 단위가 있죠. 네, 이것입니다. 표시 단위가 없음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단위가 굉장히 크네, 그죠?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큰 금액으로 나와지고요. 그 다음에 매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범주 레이블이겠죠. 네, 이것이 있습니다. 범주 레이블에 여기서 설정 열어보실게요. 열어보시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위 금액을 좀 이렇게 키울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 이것을 해제를 시켜 볼게요. 네. 일단
해제를 시켜버리고 다른 곳에서 다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크기를 좀 줄여볼까요? 뭐 금액이 다 나올 수 있는 정도. 자, 이 정도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일단은, 예, 일반이 있죠. 네, 이곳에 시각적 개체 옆에 보시면, 예, 일반이 있습니다. 일반으로 가볼게요. 일반에 있는 또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 바꾸셔서 여기 적용시키고 싶은 것이요. 제목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자, 제목. 자, 제목을, 예, 적용하겠다는 거겠죠. 제목 표시 옵션을 클릭해서, 네,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에 우리가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요. 현재 적용한 금액이 매출 금액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매출 금액을 한번, 네,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매출, 네, 금액. 그랬더니 이제 자, 글자를 조금 키울 필요성이 있겠죠. 글자 크기를, 네, 일단 굵게 텍스트는, 네, 뭐 검정색으로 놔둘까요? 놔두고, 네, 배경 부분에 가장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쓰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별로 어울리진 않네요. 그죠? 예, 가장 잘 쓸 수 있는, 또 부각될 수 있는 뭐 색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서 중간이 맞겠죠. 예, 중간 값으로 글자 크기가 뭐 적당한가요? 글자 크기가 좀 더 키워야 매끄러울 것 같네요. 그죠? 네. 저는 22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매출 금액, 예,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을, 예, 내리고요. 효과도 한번 볼까요? 효과, 뭐 배경 색깔, 일단 색상을 먼저 바꿔버리면, 그죠? 가장 변화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색상은 좀 연한 게 좋을 것 같으네요. 그죠? 예. 투명도, 네, 이 정도 하시고요. 배경, 뭐 시각적 테두리 부분도, 이건 현재 활성화 시켰네요. 그죠? 활성화를 시키고 시각적 테두리를 조금 줘볼까요? 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적절한 형태로, 예, 최적 상태로 한번 깔끔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만들어 놓고 계속 그 다음부터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번은 잘 만드시는 것도, 예, 필요하라고 판단이 되어지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완성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드시면, 네, 얘를 어떻게 해요? 적당한 위치에 이제 놓으셔야 되겠죠. 매출 금액. 자, 이 글자 크기가 너무 좀 커 보이면 여러분들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얘를 설정을 해서 뭐 레이블 값이나, 예, 적절한 값으로 조금 레이블 값은 삭제해야 되겠죠. 자, 너무 큰 것 같네요. 그래서 좀 줄여보겠습니다. 네, 줄여서 얘를 다시 조금 더 축소를 시킬게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얘를,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줄여 놓고요. 그 다음부터는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예,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이 이 카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색상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딱 바꾸었다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위치를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또 필요한 내용을 바꾸셔야 되겠죠. 매출 금액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얘를 클릭을 하십시오. 역시 클릭을 해서 여기에 설명값 부분에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어떤 내용으로 계속해서 바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드의 매출 금액이라고 된 것에 우리가 실제로 이제 가져오고 싶은 것이 있겠죠. 실제로 어떤 것을 적용하고 싶은가, 적용시키고 싶은 여기 필드 값이 있죠. 우리가 매출 금액을 현재 적용을 시켰었습니다. 그죠? 매출 금액을 자, 마우스 우클릭 한번 해보세요. 마우스 우클릭 해보시면 현재 합계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죠. 개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개수. 자, 그러면 실제로 6만 1000여 개로 바뀌게 되죠. 적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 필드가 이처럼 그 시각적 개체에 추가되면은요, 기본적으로 합계가 계산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계산된 합계를 평균, 최대값, 자, 여기 마우스 클릭해 보시면 되겠죠. 평균, 최대값, 최소값, 개수, 표준 편차 등 여러 가지로 변경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제목을 이제 바꾸셔야 되겠죠. 개수니까, 그죠? 자, 여기서는 개수로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식으로 가셔서요. 이제 그 일반과 서식 값을 중에서 몇 가지 이제 필요한 내용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죠? 제일 먼저 뭘 바꿔볼까요? 제목을 먼저 바꾸셔야겠네요. 그죠? 일반 제목부터 바꾸셔야겠네요. 자, 매출 금액이 아니죠. 이제는 매출 건수가 되겠죠. 그죠? 매출 건수. 자, 매출 건수가 됐습니까? 적용이 되었네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도 바꾸셔야 되겠죠. 일단 제목이 됐고요. 자, 레이블 값을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속성 값부터 적용을 좀 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이 매출 건수에 대한 서식의 설명값을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61473이라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표시 단위가 뭐 자동 또는 뭐 바꿀 수 있었죠. 없음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현재 이게 값 소수 자릿수 역시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0으로 해주시면 61,473건으로 아마 뜨는 것 같네요. 자, 콤마 표시를 한번 붙여줘 보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동일하게 이제 매출 원가와 매출 그 이익을 표시하는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금액이니까 뭐 윗부분을 컨트롤 C 하는 게 낫겠네. 그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동을 시키시고요.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캔버스에 한번 클릭을 하셨다면 당연히 지금 수정할 내용은 이거잖아. 그죠? 이 클릭을 한번 하셔야 이게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이제 매출 금액을 이제 그 세일즈 테이블에서 다시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세일즈 테이블 있죠. 그죠? 세일즈 테이블. 자, 이 부분입니다. 세일즈 테이블 부분에 매출 원가가 있겠죠. 여기 매출 원가가 있죠. 그죠? 자, 매출 원가를 드래그해서 이 필드 부분에 현재 매출 금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또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매출
원가를 필드에 이렇게 반영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바뀌네, 그죠? 자, 다시 서식 네, 아이콘에서 일반부터 갈까요? 일반의 제목 네, 일반의 제목. 그러면 매출 금액이 아니고요. 매출이 이제 원가가 되겠죠. 매출 네, 원가라고 바꿔 주십니다. 매출 원가. 나머지 특별한 거는 이제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예. 같은 방법으로요. 예, 매출 뭐 이익을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역시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예,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요. 역시 서식의 일반의 그죠? 네, 일반의 제목을 매출 원가가 아니고 이 부분은요. 이제 매출 이익이 되겠죠. 매출 네, 이익. 자, 매출 이익이라 바꿨으면 역시 얘를 실제 데이터에서요. 지금 현재 매출 원가가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얘를 매출 이익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네, 이 부분이 있네요. 자, 시각화고 보이십니까? 매출 이익을 네, 드래그해서 매출 이익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현재 적용이 정확하게 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한번 카드를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반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그 원형 차트와 도넛형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전체에서요, 개별 그 요소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할 때 원형 차트나 도넛형 차트가 가장 적합합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각화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현재 그 사용 가능한 기법들이 있죠. 이 각각에 대해서 그 특징 등을 조금 파악을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형 차트하고 네, 도넛형 차트를 하겠다는 거죠. 자, 원형 차트 여기 있죠, 그죠? 네, 원형 차트, 도넛형 차트. 네,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이곳에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도별 이제 그 매출 비중을 서로 표시하는 원형 차트를 작성한 후 작성된 원형 차트를요 그대로 도넛형 차트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현재 이 카드에 클릭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빈 캔버스에 클릭을 한번 하셔서 초기화를 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초기화를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 창에서 자, 원형 차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네, 원형 차트 클릭. 그러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각각을 우리가 이제 개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죠. 네, 원형 차트 개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쪽으로 해볼까요? 네. 자, 원형 차트 뭐 개체를 일단은 크게 좀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서식 아이콘. 자, 서식 아이콘 여기 있죠. 자, 현재 적용이 데이터에서 안 됐으니까 아무도 뜨지 않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뜨실 겁니다. 적용 안 했으니까. 자, 데이터에서 먼저 이제 그 범례 옵션, 예,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다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현재 그 이 원형 차트로 구분하기 좋은 것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필드 창 있죠, 그죠? 필드 창에 자, 데이터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예, 칼렌더 이어가 있죠? 네, 여기 있네, 그죠? 네, 칼렌더 이어 필드를 범례 영역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얘를 드래그해서 예, 범례 영역으로 하면은 연도별로 쭉 계산이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세일즈 영역에서 하겠습니다. 세일즈 테이블에 매출 금액을 우리가 좀 많이 보니까요. 매출 금액 필드를 이제 값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반영이 되었죠.
자, 물론 이제 이 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양을 조금 바꿔줄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만 바꿔보겠습니다. 자, 시각화 창에서요. 자, 이제 이 서식 아이콘으로 넘어가면은 예, 반영이 되겠죠. 이렇게. 자, 범례를 한번 볼까요? 자, 범례. 범례 옵션을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른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얘를 해제시켜 버릴게요. 네, 그러면 얘가 더 커지잖아, 그죠? 네, 해제시키고 이제 세부 정보 레이블에서 좀 바꿔주면 되니까요. 예, 여기 있죠. 세부 정보 레이블에서 이 부분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한번 볼까요? 네. 바깥쪽에 세부가 되어 있는데요. 네, 뭐 바깥쪽이 적절할까요? 뭐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셔도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형태로 바꾸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데이터 값을 한번 보세요. 레이블 내용에 보시면 그 범주 현재 데이터 값과 총 퍼센트로 되어 있죠. 네, 데이터 값과 총 퍼센트 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범주와 데이터 값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여기 있죠. 네, 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바꾸면 조금 더 좀 식별이 용이하나요? 네, 그래서 범주별로 총 퍼센트로 변경을 했고, 그 값의 크기를 예를 들어서 좀 더 키울까요? 네, 뭐 적당히 하시면 되겠죠. 필요하신 만큼. 그러면 얘를 또 좀 키워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래서 레이블 값을 뭐 얘는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얘를 바깥쪽에 두는 것이 다 드러나게, 자, 이렇게 적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어쨌든 이 정도 값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회전 시키는 거 뭐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회전을 시키면서 가장 먼저 부각시켜야 될 것 위주로 회전을 시키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닫으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크기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적절하게 이제 조정을 하실 필요성이 있겠죠. 네, 얘를 조금 더 늘려볼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늘려서 얘를 늘려서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 그 원형 차트를 맞추셨으면 원형 차트를 사실은 그 도넛형 차트로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옆에 하나 자, 조금 큰가요? 일단은 배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크기로 얘를 조금 줄여야 되겠네, 그죠? 이 그대로 쓰기 위해서는 얘를 조금 줄이고 얘도 뭐 이렇게 조금만 간격을 주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뭐 꾸미시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해서요. 얘를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바꾸시면 되겠죠. 도넛형 차트로 이렇게 바꿔보시는. 아니면은요, 얘는 이제 다른 걸로 적용하더라도 얘 자체를 그냥 도넛형 차트로 이렇게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그 시각적 개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그죠? 다른 시각적 개체로 이렇게 선택을 다시 지정을 해 주시면 바로 변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서 페이지에 이 새로운 어떤 그 시각적 개체를 추가할 때는 뭐 빈 공간에 클릭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넛형 차트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내부 이 반경을 조금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자, 볼까요? 자, 일반에 가셔서 쉐이프. 자, 일반에서요. 세부 정보 레이블에 조금 조정을 해 볼까요? 네. 매출 금액 관련해서 도넛 차트가 완성되었으면은 뭐 이것은 이제 필요 없겠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서 딜리터 키를 눌러서 삭제를 시켜 버리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누적 가로막대형 차트를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역시 이제 빈 캔버스에 클릭을 한번 하시고요. 자, 누적 가로막대형 차트를 클릭해서 새 개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각각을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하나의 그 개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을 뭐 크기를 적당히 맞추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자, 이 누적 가로막대형 차트는 개별 요소를요 이렇게 가로로 이 누적한 차트로서요. 전체 중에서 그 각각 개별 요소의 특정 그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해 좋은 시각화 기법이겠죠. 결국 이 어느 채널을 통해서 매출이 많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을 연도별로 판매 채널의 기여도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할 데이터는요. 먼저 데이터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일단은 닫고요. 어떤 것을 한번 적용을 해 볼까요? 자, 적절한 것이요. 카렌더 이어 필드를 한번 볼까요? 카렌더 이어. 자, 필드에요. 이번에 자, 데이터에서요. 자, 데이터에 그 카렌더 이어가 있죠. 네, 카렌더 이어가 있습니다. 그죠? 카렌더 이어를 X축에 축력역에 한번 갖다 넣어 보겠습니다. 드래그를 이렇게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채널. 네, 채널 두 번째 있죠. 그죠? 네. 채널에 채널 네임을 먼저 가져오겠습니다. 채널 네임이 범례가 돼야 되겠죠. 예, 범례. 예를 들어서 뭐 Y축에 갖다 놨다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범례로 다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요. 세일즈 영역의 테이블에서 매출 금액을 보겠습니다. 매출 금액을 가장 이게 이제 값이겠죠. 그죠? 자, 매출 금액을 자, Y축 한번 갖다 놔 볼까요? 네, 이렇게 적용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모양이 좀 이상하면은 다시 지우고 그죠? X 지우고 다시 넣고 이런 식으로 한번 반복을 해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 돼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틀은 알고 계실 테니까 그죠? 그다음에 뭐 적절한 크기를 이미 조정을 했으니까요. 자, 다음은 꺾은 선형 및 누적 세로막대형 차트를 한번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빈 공간에 역시 클릭을 한번 하셔야 되겠죠. 꺾은 선형이면 여기 있겠네, 그죠? 네, 이행 사열이네, 그죠? 자, 컨트롤 키, 야, 여기 있습니다.